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늙는 법. 지금 이 순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떤가요? 등장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서울 강남구에 살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름은 정이라고 할게요. 그녀는 53살이었고 아직 전 직장을 다루었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빼고는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정희 씨는 은퇴한 후 첫 해를 거의 집 안에서 보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나가는 걸 두려워하며 보내는 셈이었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는 자신의 모습이 남에게 보이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정희 씨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열쇠는 놀랍게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챕터 1. 눈치라는 감옥. 우리 모두 눈치를 보며 살아왔어요. 사실 눈치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도 눈치는 공감, 능력과 사회적 판단력의 한 형태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주변의 정서적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사회적으로 건강한 능력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질 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외적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죠.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감정이 오가며 결국 진짜 나를 잃어가게 됩니다. 정희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40년 이상을 회사 인간으로 살았고 그 안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평생 내면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봤을 때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했죠. 그리고 은퇴하면 그런 압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회사에서의 잘 보여야 한다가 은퇴 후에는 나이 든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자식 눈치, 사회의 눈치,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눈치까지 이제 정희 씨 안에 생겨난 내면의 비평가가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의 비평가라는 건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서 들었던 비판적인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을 말해요. 이것밖에 못해? 그것도 못해? 이런 목소리는 우리를 더 완벽하게 만들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속에 가두고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정희 씨의 내면의 비평가가 하루 종일 속삭였어요. 너 이제 뭐야? 이 나이에 이게 전부야? Chapter 2. 공자의 경고. 여기서 잠깐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공자는 말년에 갈수록 관계를 가려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덕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늙을수록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공자는 명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명예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삶을 경계했어요. 그리고 공자가 경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시선에 흔들리면 선택은 늘 늦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것. 말년의 자유를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경고한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태도였어요. 확신, 체면, 불필요한 관계, 남의 시선,
이것들을 내려놓을수록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건 공자잖아요. 나와는 다르잖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공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Chapter 3 정희 씨의 첫걸음. 정희 씨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로였어요. 어떤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했는데 갑자기 멈칫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건 하고 있지? 평소라면 그냥 자동 조종 모드로 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런지 그 질문이 마음에 걸었어요. 화장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정희 씨에게 커진 불편함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그녀가 한다면 남에게 잘 보이려는 거죠 라고 쿨하게 답했을 텐데 은퇴했고 만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 답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후 정희 씨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아무도 보지 않는 날 화장 없이 하루를 보내보기. 처음엔 불편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색하고 마치 벌거벗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고 누구도 연락하여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혼자 카페에 가보기. 이건 정희 씨에게 작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카페에 들어간 결과 아무도 그녀를 특별히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 씨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따뜻한 한 잔의 커피를 천천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도 말하듯이 자기 수용은 어떤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 속에서 길러지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정희 씨는 그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Chapter 4 당당하게 늙는 것의 진짜 의미.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남의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 이건 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건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선언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나의 존재 가치를 저당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스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수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어서 강연에 오는 것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설 때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셨죠. 잘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것과 기본적인 배려로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당당하게 늙는다는 것은 남을 신경 안 쓰는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박상철 교수는 올해 장수 연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화 연구의 목적은 젊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멋있고 당당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그는 늙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당한 노후는 젊음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희 씨도 처음에는 당당하게 늙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젊어 보이는 것이어야 할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안티에이징 제품, 건강관리, 체중 유지 이런 것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진짜 당당함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챕터 5. 실천. 그리고 3가지 열쇠. 정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실제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3가지 열쇠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열쇠, 관계를 가려내기. 공자가 말한 바와 같이 늙을수록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붙잡을수록 정작 소중한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정희 씨는 은퇴 후 첫 해를 까지면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어떤 관계가 자신을 진심으로 위한 것이고 어떤 관계가 단순히 체면과 의무로 유지되는 것인지, 그리고 단단하지 않은 관계들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열쇠, 자기 수용 연습하기. 자기 수용은 나는 완벽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작은 연습을 했어요. 자신의 얼굴을 주름도 흔들리는 피부도 그냥 봐주는 것.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아, 이게 나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하였지만 이것이 쌓이면서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세 번째 열쇠, 작은 것부터 해보기. 당당함은 어떤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경험의 축적입니다. 혼자 카페에 가보기, 좋아하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해보기, 화장 없이 산책해보기. 이런 것들이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주고 그것이 자신감의 밑거름이 됩니다. 정희 씨는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거울 앞에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두렵다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작아져야 한다는 무형의 압박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공자도 말했듯이 늙어서까지 남의 시선에 흔들리면 선택은 늘 늦어집니다. 당당하게 늙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최종적인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지금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데도 아침마다 좋아하는 책을 들고 카페에 가요. 화장은 기분이 내키면, 옷은 날씬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마음에 드는 것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보다 그녀가 더 여유롭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당함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조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지 그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